그럼 보다 더 자세한 뉴욕 증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졌던 뉴욕 증시의 회복력이 좀 강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시장 어떠셨나요? 네, 시장에서 상황들이 좀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에 불구하고 금요일 하루만큼은 좀 목요일 움츠림이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하에 경제 회복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높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개최를 하고 중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해서 확신이 좀 안 선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시 일정 수준의 확진자가 증가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기업들은 생산을 계속해서 할 거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시장에서는 이제 경제 회복의 경제 성장의 방향성은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장 시작 전에 8시 반쯤에 제대로 또 좋은 소식을 보내줬습니다. 뭐냐면 FTC 연방거래위원회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도 뭐 많은 역할을 했고요. 3월달에 이제 퀄컴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FTC가 좀 체면을 좀 많이 구기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굴욕을 준 건데 뭐냐면 FTC하고 법무부에다가 니네 그 시장에서 불필요한 면허 요건들을 금지해라. 이제 더 이상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고용주들이 임금이나 관련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사인을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면허 요건이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에서는 통과가 되는데 다른 주로 넘어가면은 그 라이센스를 쓸 수 없는 조건들이 많고요. 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라이센스들이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금지가 된다라면 이런 것들 제한하는 게 금지가 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뉴저지 주에 있던 분들이 이제 평균 급여가 조금 낮은데 뉴욕에 있는 같은 직군의 사람들을 직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우리도 급여를 거기에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급여를 올릴 수 있다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소비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크루드 오일이 2.3% 상승을 했는데요. 베이커 휴즈사가 굴착 장치가 이제 얼마나 늘어나나 조사를 했더니 지난주에 2개가 더 증가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고 천연가스 굴착 장치도 크게 증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원유 트레이더들의 어떤 상승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는 분석이 있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가도 올라줬고 업종별 흐름도 좋았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빨간불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융업종이 특히 2.8% 강세로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은행하고 소매 금융산업들이 4% 내외 강세로 보였고요. 그동안 한 달 동안 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했던 광산, 에너지 장비, 항공산업들이 금요일에는 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호텔, 식당, 레저 산업들이 1.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급락했던 중국계 지후와 디디가 각각 11%, 7%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비 관련주들의 그 상승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레저, 리테일, 의류, 호텔, 도매 산업들이 1%대 그런 상승을 보였고 임의 소비재 업종이 0.8% 상승을 보였습니다. 소비 유통주, 백화점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펄스, 메이시스 그리고 노드섬 이런 회사들이 6%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갭이나 아베크롬비 같은 의류 회사들도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바이러스의 수혜주로 꼽히다가 최근에는 이제 피해주로 또 변신하는 기업들인데 펠로톤이라는 그 헬스기구 만드는 회사죠. 7월달 들어가지고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 봉쇄 조치 해제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악화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5월 이후에 상승하던 줌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도큐사인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7월달 들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MC가 지난주에 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작년에는 경기 회복 수혜주로 꼽히던 회사가 갑자기 민주식으로 변신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갖다 측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신주 매각이 실패를 했고,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날아다니는 이 정보들이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훼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도 연준 측에서 다양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에 포커스 맞춰볼까요? 네, 물가라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요. 그리고 연준 총재들이나 파월 의장,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어떤 좀 타이트한 그런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우선 지난 주말 동안 이제 최저 법인세 합의됐던 얘기가 있었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G20 재무장관들이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고, 그리고 나머지 반대하는 9개국을 설득해서 10월 달에 정확하게 다 이제 끝내겠다,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금요일 어쨌든 상승을 보였고, 국가 시장에서는 이제 해당 국가 세금 내는 게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를 분주하게 좀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일 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하고 비교가 됐는데, 연준에서 연말까지 가면은 아마 거의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2008년도에도 5% 이상 올라갔다가 1%로 떨어지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이니까 5개월이면 12월 달이고요. 그래서 연말이면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때 2008년도하고 맞게 떨어질 건지 아니면 이게 지연될 건지, 지연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게 되면은 결국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총재들이 얘기를 하는데 12일부터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하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뭐 뉴욕 총재가 워낙 강경한 기존의 그 파월 의장과 같은 입장이지만, 옐런 재무장관은 연말쯤에 좀 금리 인상해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있죠. 그리고 13일 날 보면은 보스턴의 이제 로젠그랜 총재가 최근에 매파로 돌아섰어요.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의 카시카리 총재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코인은 사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코인 값이 급락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14일 날 12시에 파월 의장이 하원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2시에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국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일 날 파월 의장이 상원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고, 이제 13일 날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이제 쭉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금융주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델타항공이라든가 알코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과연 2019년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실적을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